여당 의원이라는 한 분이 정치검찰에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걸 놓고 그 기소한 내용을 제대로 보도 안 했다고 물어보니,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용어까지 써서 물어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박 후보자, 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가 관할 지역을 벗어났어요. 청계산 밑에 음식점에 가서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의 소고기를, 폭탄주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거 보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입니다. 보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힘드십니까? 아니 그 사안은 취재부서 즉 제작진이 이런 판단할 걸 사안입니다. 잡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또 이미 국가 화장품을 비롯해 가지고 명품 백입니다. 디올 백 5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떤 여성이. 근데 또 교통비로 500만 원씩 줬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거 보도할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하는 짓입니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KBS 보도했습니까?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옹월풍선을 보낸다,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해가지고 군 장성들 골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자기가 골프를 치러 들어갔어요. 새빨간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 데뷔용 골프를 쳤답니다. 연습을. 이거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입으로 차마 옮기기 어렵지만 지금은 자리에 없는 그 모 의원이 잡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똑같이 돌려준다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잡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른바 파우치 대담에서 후보자가 했던 질문했던 문제의 발언들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후보자는 2월 앵커로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해명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들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당연히 물어봤죠라는 실제 방송분에 없는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못되고 수습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증적으로 입증할 만한 걸 지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거 내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분 이외의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첫날 저와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의 경영계약서는 대부분 직접 썼고 내부에서 도움 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중순부터 이번 사장 공모 준비했다고 하셨죠? 네,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부에서는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 없습니까? 내부에서 뭐 사장 지원한다는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번에 오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겁니까? 이것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스스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이렇게 혼자 쓰시고 외부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 경영계획서를 보면은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KBS 구성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지표에 대한 분석, 목표치 제시도 부재한 수준, 아주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외부인이라는 저항을 받았던 박민현 사장도 당시 경영계획서에 제출했던 요소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KBS 근무한 이력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30년 일하면서 사장의 꿈을 꾼 분이 이렇게 급조했다고 볼 만한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면접에서 당당히 또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영계획서가 면접 당시나 이사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저는 평가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4,000명이 넘고 약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과연 박장범 후보자가 통솔할 수 있을까?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박민 사장이 망쳐놓은 KBS가 박장범 사장이 이대로 사장이 된다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계속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쭉 거치면서 질의응답 과정,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KBS를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첫 질의할 때 박장범 후보자와 같이 기자 생활을 해서 언론사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 사퇴하는 게 어떠냐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우리 박 후보자가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했냐면은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공과 사를 제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는 공과 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